제가 뭐 한 50명이 지금 벌써 보상을 뭐 이미 받았다는 이야기도 봤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삼성의 입장에서, 삼성 기업이니까요. 기업의 입장에서는 가장 그 최소의 비용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오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50명 1인당 얼마씩 줬을까 생각해 봤는데 3억? 30명? 30명이면 예를 들면 5억이라고 쳐들어도 150이면 해결되는데 이거는 거의 껌값이죠. 그 삼성전자가 벌어들이는 수조 원, 수십조 원의 그 이윤의 생각을 해보면 이 작업장의 노동자들의 건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설비를 하지 않음으로써 삼성이 세이브한 돈만 하더라도 저는 아마도 수천억 정도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수천억 정도를 가지고 입막음을 해야 될 병을 한 200억으로 이걸 입막음을 할 수 있는 건 삼성으로서는 최고의 말하자면 옵션이죠. 그러니까 우선 경제적으로 봐서 삼성은 가장 손쉬운 방법이 될 테고, 두 번째는 이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인데, 피해자가 저도 이제 과거에 민간인 학살 운동이나 이제 활동을 하면서 봤습니다만, 국가가 결국은 이제 가해자인데,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먼저 조사를 해서 피해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위로를 하고 사과를 하고 보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로 하여금 신청을 하게 만드는 것은 피해자들을 두 번 죽이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피해 당한 사실을 입증을 해라. 입증을 하면 우리가 심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이번 보상 같은 과정에도 보면은 피해자가 신청을 하고 자기 피해 사실을 이제 입증을 해야 되고, 삼성은 가해자 입장이면서도 여기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주체가 되고, 예, 맞습니다. 너 얼마 줄게, 아니면 너 이렇게 제대로 안 하면은 우리는 널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결과가 되지요. 그러면 삼성이 사실은 사과를 하고 결국은 공개적으로 개인에게 사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삼성이 이런 기업의 잘못된 관행 때문에 사회적인 피해를 준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사과를 해야 될 문제를 개인과 개인, 삼성과 개인의 문제로 이걸 보면서 이 개인으로 하여금 삼성에 또 자기 피해 사실을 입증하게 만들면서 구걸을 하게 만든다는 게 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과 목숨을 바꾸게 만드는 거죠. 사람의 목숨을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는 것이고, 10억이 아니라 20억이 되더라도 이 죽은 사람이나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의 목숨을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치로 계산할 수 없는 목숨인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달리 방법이 없기 때문에 대체로는 돈으로 배상과 보상을 하지요. 다른 방법으로 이제 그걸 말하자면 복원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거기에선 전제가 있는 것인데 진상이 규명이 되고 거기에 대한 말하자면 가해자가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 약속을 하고 공개적으로 이 전제 하에서 이제 피해자가 그 보상이 아니라 배상, 즉 권리로서 자기가 그 돈을 받는 것이 이제 순서인데, 이거는 권리가 아니라 책임도 아니고 권리가 아니에요. 책임도 없고 권리도 없고 결국 구걸의 방식으로 된다는 것이 훨씬 더 잔인한 방식으로 피해자들 두 번 죽이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 저는 이 보상의 가장 심각한 문제다. 지금 반올림, 그다음에 이제 피해자 가족분들이 같이 이런 그 전선을 형성할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하여 한국의 시민사회는 정말 부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시민사회 그 사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우선 존경, 감사, 그리고 사랑, 이런 그것을 이제 품고 있다는 말씀을 감히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일상이 참 어렵죠. 너무 어렵고, 정말 그렇지만 한국 사회에서 뭐 어떤 점에서 가족의 일이지만 또한 결국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정말 대단히 중요한 그런 싸움의 최전선에서 자리하고 있다는 이런 데서 정말 힘들고 그렇다 하더라도 정말 자긍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이런 정말 때로 정말 그냥 놔버리고 싶고, 아마 그런 일이 한두 번이겠습니까? 그쵸. 한두 번이 아닐 텐데, 그런데도 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같이 어울리는 이런 분위기도 중요하고, 그래서 정말 어떤 이 고결함,
우리가 감히 이제 고결함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은데요. 네. 그런 뭐 누가 무슨 얘기를 하든 뭐 기레기들이 무슨 그 헛소리를 하든 그런 거에 그냥 뭐 들을 필요 없고 네. 그런 거에 그 좌우 움직일 필요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 기사를 쓰는 게 아니고 삼성 홍보실에 바칠 문서를 작성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뭐 신문이나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네. 그런 거에 이렇게 그 흔들릴 필요가 전혀 없다. 네, 네. 라는 그런 말씀 드리면서 정말 우리에게는 그런데 정말 힘들고 그렇지만 한편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정말 지쳐할 권리조차 없다. 그런 말씀을 정말 드려야 합니다. 저는 이제 우리 이 반올림 네. 특히 이제 그 피해 희생되신 분들 피해자 가족분들과의 이 싸움을 이렇게 쉽게 지금까지 쉽게 해왔기 때문에 뭐 할 수 있겠다라는 이런 착각을 하지 않았으면 이 싸움은 절대로 이 기준이 분명히 드러난 거 아니에요. 네네. 이게 정말 진실이 규명돼야 되는 네. 거고 물론 보상과 뭐 배상이든 보상과 그 사과는 당연한 일이고 네.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진실 규명이 있어야 되고 네. 정말 정의가 실현돼야 되는 이런 과제가 그걸 그냥 돈의 힘으로 네. 덮고 가려고 하는 이런 것이 지금까지 해온 것인데 그렇게 될 수 있으리라고 착각하지 않았으면 네. 하는 것이 이제 꼭 하고 싶은 말씀이죠. 네. 예를 들면은 제가 언론노조 일을 할 때 그 전자신문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예, 전자신문이 업계 이제 전자 요거 다루는 거죠. 거기서 한번 삼성을 이제 이렇게 깠어요. 왜냐면 거기 저희가 이제 이렇게 싹 사전에 작업을 해가지고 노조를 이제 꽤 탄탄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래갖고 몇몇이 줄쭉이 돼가지고 내가 삼성에 뭐가 좀 안 좋다 이런 기사를 갖다가 탁 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버텼어요. 그 기사를 가지고. 그랬더니 삼성에서 이제 작업이 들어갔겠죠. 그래서 결국은 걔네들 요구가 뭐냐면 사과문을 갖다가 그냥 정정보도를 하라는 것도 아니고 사과문을 일면에다가 낼 것, 그리고 해당 기사 그 작성한 기자랑 그 데스크 자를 것, 뭐 이런 거였거든요. 노조를 중심으로 개기다가 한 달 좀 넘어 버텼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결국 그대로 됐죠. 그대로 되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 노조의 핵심들이 결국은 다 회사를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그 당시 지부장 하던 친구는 얼마 전에 노무사 시험 봐서 합격했어요. 그러니까 뭐 그리고 전자신문뿐만 아니라 뭐 딴 데는 바로 꼬리들 내렸고요. 뭐 이런 식이죠. 그리고 이거는 뭐 그러니까 온라인 업체들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이제 매체들 같은 경우에 보면 뭐 한 10명밖에 안 되고 뭐 이러는 데서 그러면은 사실 한 해 매출이 뭐 불과 한 10억대 뭐 이제 이 정도 된단 말이죠. 그런데 삼성에서 얘는 아픈 데 하나 긁어줘가지고서 잘 썼다. 걔네가 그래가지고 이인용이 뭐 하나 이렇게 또 던져줬다. 그럼 한 해 매출의 한 20, 30%는 그 한 건으로 달성이 되죠. 이런 문제니까 이제 핵 나가 떨어지는 거죠. 그때는 회사에 대한 증오심과 억울함으로 가득 찼을 때였어요. 그렇게 되니까 내가 도저히 살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들어서 내가 죽을 것 같고 내가 못 살 것 같고 내가 삼성에 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삼성 이기려고 하지 말고 계속 놀린다는 마음을 갖자, 그렇게 생각을 바꿨어요. 그때부터 사람들 만나면 울 수 있더라고요. 물개 박수. 예, 지금 이 삼성 S1 보안실에서 깜짝 놀랐. 아니 분명히 황상기 씨가 갔는데 온 거를 못 봤는데 갑자기 나타났네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 완벽이란 건 있을 수 없어요. 지금 현대의학으로도 규명되지 않은 직업병이 그렇게 많은데 그런 네 가지의 법률적 요건을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직업력, 임상적, 병리적, 역학적, 근데 이 네 가지가 동시에 만족돼야지 인정받잖아요, 법적으로. 요 넷 중에 하나라도 아니면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우리나라 고등법원 판결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요, 이 사람의 질병이 직업병이 아니라는 것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직업병이다.
이런 판결이 고등법원에서 한번 있었습니다. 근데 그 대법원에서 파기됐어요, 그 판결이. 근데 여기 뭐 노무사님들 앞에서 참 얘기하기 뭐하지만 무과실 책임주의잖아요. 지금 산업재해 인정은. 그러니까 노동자가 가장 반복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노동재해가 프레스의 사지절단, 수지절단 사고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사건을 상담도 해보고 재판에도 직접 참여해보고 그랬는데 판사들이 프레스의 구조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해야 이 사건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노동상담을 도와주는 상담가가 이 사람이 변호사 없이 산업재해의 그 보상 민사소송을 진행할 때 승리하게 하려면 다행히도 대한민국 사법제도는 서류 중심 제도이기 때문에 영화를 보면 이렇게 무슨 법정에서 희비 쌍곡선이 그려지고 막 이러지만 대한민국 재판은 그런 일은 없어요. 준비서면이라는 걸 미리 다 제출하고 나서 법정에서는 몇 월 며칠 제출한 준비서면들을 진술합니다. 이렇게 한마디만 하잖아요. 증인신문 할 때만 좀 공방이 약간 있고 그러니까 상담자가 서류를 잘 만들어주면 재판 경험이 한 번도 없는 이 노동자가 수백 번 재판한 회사 변호사와 맞서서 이길 수 있는 이유가 한국 그 재판 제도가 가지고 있는 맹점 때문이었거든요. 그러면은 그 판사들이 공부만 하는 사람들에서 기계 작동 원리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합니다. 이걸 막 그림으로도 그리고 모형까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잘못돼서 리미트 스위치가 쇼트가 돼가지고 한 번 떨어져야 될 금형이 두 번 자동적으로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수지가 절단됐습니다. 이걸 여러 가지로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자기가 무식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이 판사들이 자기가 그 잘 모른다는 걸 이제 모르니까 그걸 깨우쳐줘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그 노동자가 손가락을 절단당했는데 노동자의 잘못이 전혀 없는 경우나 아니면 노동자가 한 절반쯤 잘못한 경우도 사실은 있잖아요. 그런 경우나 노동재해로 인정하는 차이가 있습니까? 전혀 없잖아요. 그러면 산업재해 보상금의 차이가 있나요?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과실 책임주의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이 사람이 이 병에 걸린 원인 중에 몇 퍼센트인가 50%가 넘어야 인정한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하여튼 업무와 관련성이 바늘끝만큼이라도 있으면 이건 직업병으로 봐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고등법원의 판사가 입증 책임을 회사에 두고 회사가 직업병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였다. 그러면 직업병일 가능성이 0.0001%로 있다는 뜻인데 직업병 인정의 무과실 책임주의라는 것은 그 정도의 미약한 개연성으로도 인정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이 자기들이 완벽하다고 얘기하는 건 무식하다고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